애 하나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야. 천둥이 울리는 한여름밤, 대리석 바닥 위로 진단서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불임. 단 한 줄의 글자가 한 여자의 인생을 찍어 눌렀죠. 시어머니의 고함, 남편의 외면, 그리고 대문 밖으로 내던져진 두 개의 가방. 비는 그녀의 억울함 따위엔 관심 없다는 듯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숨기고 나온 단 하나의 진실을. 그리고 몇 년 뒤 그 진실이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전 남편의 세상을 무너뜨릴 줄은.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천둥 소리가 거실 유리창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한여름 밤입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하얀 종이 한 장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박진우의 어머니인 최 여사가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이서윤을 쏘아보았습니다. 최 여사가 입술을 실룩거리며 매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집안이 얼마나 깨끗한 집안인데 네가 감히 우리 집대를 끊어? 어디서 이런 여자가 들어와서 사람 인생을 망쳐놔. 이서윤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임이라니요? 저 정말 아이 갖고 싶어서 병원도 얼마나 다녔는데요. 검사할 때마다 문제 없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최 여사가 코방귀를 뀌며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대답했습니다. 모른다? 지금 와서 모른다 소리야? 여기 이렇게 종이에 다 써 있잖아. 의사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뭘 더 봐.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진우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아? 3년이야, 3년. 그 좋은 나이에 허송세월 다 보내게 만들었어. 옆에 앉아있던 박진우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서윤아, 그만하자. 엄마 말 틀린 거 없어. 3년 동안 별짓 다 해봤잖아.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이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나도 더는 못 버티겠다. 이서윤이 박진우의 소매를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나 검사할 때마다 이상 없다고 했잖아. 이 진단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 번만 검사 받아보면 돼요. 제발 나 좀 믿어줘요. 박진우가 이서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어줬어. 그런데 결과가 이거잖아. 나도 지쳤다. 엄마 혈압 오르는 거 더는 못 보겠어. 대문 밖에 내 짐 다 내놨으니까. 지금 나가. 최 여사가 탁자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이서윤의 얼굴 앞으로 밀어내며 외쳤습니다. 도장 찍어. 지금 당장 찍고 나가. 애 하나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야. 우리 집 귀신도 안 받아. 이서윤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박진우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진우 씨, 우리 부부잖아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나 정말 열심히 했어. 정말 조금만 시간 주세요. 박진우가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이서윤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서류 다 정리됐어. 좋게 말할 때 나가. 경비 부를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끌려나가고 싶어? 이서윤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최 여사가 이서윤의 머리 위로 찬물을 끼얹듯 표독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재수없게 울고 자빠졌네. 눈물로 해결될 줄 알아? 당장 나가라니까. 썩 안 나가. 결국 이서윤은 강제로 지장이 찍힌 서류를 뒤로 한 채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무거운 가방 2개가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로 팽개쳐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가 닫히는 대문 틈 사이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서윤은 거센 빗줄기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서울의 도심은 여전히 분주하고 화려했습니다. 청담동 한복판에 세워진 하얀 대리석 건물 위로 서윤 갤러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서윤이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갤러리 중앙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운그룹의 강도연 본부장이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이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도연이 꽃바구니를 탁자에 놓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개관 축하해. 오늘 정말 아름답다. 이서윤이 강도연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네가 도와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강도연이 이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도와준 건 너의 재능이지. 이제 시작이야. 저들이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게 될 날도 멀지 않았어.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 위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성운그룹의 후계자와 미술계의 샛별로 떠오른 이서윤의 만남은 이미 사교계의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한편 부도 위기에 처한 JS 식품의 대표실에서는 박진우가 신문을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핏발선 눈으로 비서를 몰아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정말 이서윤이라고? 그 불임 판정받고 쫓겨난 여자가 어떻게 성운그룹 안주인 자리를 꿰차? 비서가 바들바들 떨며 서류를 내밀고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사실입니다. 현재 성운그룹 강 회장님이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계신답니다. 옆에 서 있던 최 여사가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지며 소리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년이 우리 집에서 나갈 때 땡전 한 푼 없이 나갔는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났단 말이냐? 박진우가 양복 재킷을 챙겨 입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게 분명해요. 최 여사가 박진우의 팔을 붙잡으며 당부했습니다. 진우야, 가서 그년 멱살이라도 잡아라. 우리 회사 자금줄 막은 게 성운그룹이라는데 분명 그년 짓이다. 박진우는 거칠게 문을 열고 갤러리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갤러리 입구는 이미 초대받은 귀빈들로 가득 차 활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전시장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박진우가 이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삿대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이서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이런 곳에 있어? 이서윤이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웨이터에게 건네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저희 갤러리는 초청장이 없으면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누구시죠? 박진우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다가갔습니다. 누구? 내 남편이었던 박진우다. 기억 안 나? 뻔뻔하게 어디서 모르는 척이야. 옆에서 지켜보던 강도연이 박진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박 대표님.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품위를 지키시죠. 이분은 제 약혼녀입니다. 박진우가 강도연의 가슴을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약혼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 애도 못 낳아서 우리 집에서 쫓겨난 여자라고. 그 순간 이서윤이 박진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서윤이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보안 요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미개한 침입자가 행사를 망치고 있네요. 당장 끌어내서 경찰에 넘기세요. 보안 요원들이 박진우의 양팔을 붙잡고
바닥을 끌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진우가 끌려나가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지만 이서윤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운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JS식품과의 계약 해지 서류를 강 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강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이 업체랑 거래를 끊을 생각이냐? 규모가 꽤 클 텐데. 이서윤이 단호한 표정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 회사는 이미 속이 썩었습니다. 분식회계와 자금 횡령 정황이 뚜렷해요. 성운의 이름에 먹칠할 업체입니다. 강 회장이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습니다. 내 판단이 그렇다면 따르마. 이제 성운의 살림꾼은 너니까 내 소신대로 해보거라. 회의실을 나온 이서윤의 얼굴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서윤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JS식품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 전부 연락하세요. 성운과 거래하고 싶으면 오늘부로 그쪽 물건 끊으라고 전하세요. 이서윤은 창밖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3년 전의 빗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그들이 그대로 돌려받을 차례였습니다. 박진우는 부도 소식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이미 모든 금융권이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던 박진우는 서윤 갤러리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때 노란색 유치원 버스가 서윤 갤러리 뒷문 쪽에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버스에서 내려 밝게 웃으며 갤러리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진우가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서윤한테 아이가 있었다고? 박진우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아이의 뒤를 쫓아 건물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갤러리 휴게실 안에서 이서윤이 아이를 안아 올리며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건우, 오늘도 유치원에서 잘 놀았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의 옆모습을 확인한 박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판박이처럼 닮은 아이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충격에 빠져 뒷걸음질 치다 화분을 건드려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서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박진우는 허겁지겁 건물 밖으로 도망쳐 나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진우가 최 여사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진우가 최 여사의 어깨를 흔들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서윤한테 아이가 있어요. 3살쯤 돼 보이는데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최 여사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그녀는 불임이었어. 우리가 진단서까지 확인하지 않았느냐? 박진우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답답하다는 듯 소리 질렀습니다. 그 진단서가 가짜였을지도 몰라요. 아이 얼굴을 보면 누구라도 제 자식인 걸 알 거라고요. 최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음흉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내 자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성운그룹 돈주를 우리 손에 쥘 기회일지도 모른다. 최 여사는 즉시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이의 출생 기록과 서윤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시댁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서윤의 사무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며 최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최영자 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불법 위치 추적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갤러리에 돈을 요구하러 왔던 최 여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서윤이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남의 사생활 캐는 게 취미신 건 알겠는데 법은 지키셔야죠. 제가 드린 선물이 마음에 드시나요? 최 여사가 경찰에게 끌려나가며 이서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나를 고소해. 내 자식 명줄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이서윤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내 아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그게 당신들이 치러야 할 죗값의 시작이니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수록 갤러리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서윤은 겁에 질려 구석에 서 있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서윤이 아이의 귀에 대고 부드럽지만 강한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건우야. 엄마가 저 괴물들로부터 널 반드시 지켜줄게. 이서윤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더욱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시댁 식구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거대한 덫을 놓을 차례였습니다. 성운그룹 창립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향긋한 꽃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서윤은 어깨를 드러낸 감청색 드레스를 입고 강도연의 팔짱을 낀 채 하객들 사이를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잔을 부딪히는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서윤 관장님이 공을 많이 들인 파티예요. 이서윤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선 부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성운의 역사를 담은 작품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제게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박진우가 난입했습니다. 박진우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전단지 뭉치를 허공에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속지 마세요. 이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애도 못 낳아서 우리 집에서 쫓겨난 불임 환자라고요. 순식간에 음악이 멈추고 하객들의 시선이 무대 위로 꽂혔습니다. 박진우가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발로 차며 이서윤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서윤, 네가 감히 성운그룹 며느리 자리를 넘봐? 저기 있는 저 아이는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애란 말이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서윤의 얼굴 앞에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서윤은 당황한 기색 없이 강도연의 손을 꼭 잡은 채 박진우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도연이 이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기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지금 제 약혼녀와 제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셨군요. 이 대가는 가혹할 겁니다. 박진우가 광기 어린 눈으로 강도연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본부장님도 속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지 내가 제일 잘 안단 말이야.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서늘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란인가. 당장 저 입을 막고 끌어내지 못할까. 보안 요원들이 무대로 뛰어 올라가 박진우의 입을 틀어막고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이서윤이 강 회장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서윤이 무대 옆 대형 스크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영상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 여사가 한 남성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은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주변을 살피며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의사 양반, 진단서 하나만 조작해줘요.
우리 며느리년이 절대로 애를 못 갖는 몸이라고 적으란 말이야. 영상이 끝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서윤이 박진우의 눈을 꿰뚫어 보듯 차갑게 내까렸습니다. 박진우, 이게 내 어머니와 네가 저지른 짓이야. 나는 불임이 아니었어. 당신들이 내 인생을 도둑질한 거지. 강 회장이 박진우를 향해 침을 뱉듯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명령했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을 어디라고 들여보낸 게냐?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박진우가 바닥을 긁으며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사이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이서윤의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 서서 위엄 있게 선포했습니다. 이서윤은 내 소중한 며느리이자 성운의 미래다. 저 아이는 내 손주이니 더 이상의 억측은 용납하지 않겠다. 한편 호텔 밖 어두운 주차장에서는 최 여사가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운전기사에게 창밖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저기 노란 버스 온다. 유치원 차 멈추면 바로 아이 낚아채서 뒷좌석에 태워. 유치원 버스가 별장 입구에 멈춰 서고 건우가 선생님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건우에게 다가가 사탕을 내밀며 유인하려 했습니다. 최 여사가 차 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밀며 아이에게 손짓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가 보내서 왔어. 그때 별장 정원 구석에서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사가 최 여사의 차 앞을 가로막으며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최영자 씨,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운전기사의 등을 발로 찼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차 빼. 저놈들 다 밀어버리고 가란 말이야. 하지만 형사들이 최 여사를 차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서윤이 별장 현관문을 열고 건우를 품에 안으며 최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서윤이 아이의 귀를 손으로 막으며 최 여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당신의 욕심이 당신 아들과 당신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네요. 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내가 널 가만둘 줄 아느냐? 이서윤이 최 여사를 비웃으며 형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저 여자가 다시는 제 아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최 여사가 순찰차에 실려가며 허공에 발길질을 하는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습니다. 유치장에서 겨우 풀려난 박진우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자신의 회사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건물 로비에는 성운그룹 법무팀과 채권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비서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자금 집행 오늘 아침에 된다며.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성운그룹에서 모든 거래처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어업 만기가 돌아왔는데 막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박진우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이서윤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건물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서윤이 박진우의 발치에 서서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 이제 알겠어? 3년 전 비 오는 날 내가 느꼈던 그 절망이 어떤 건지. 박진우가 이서윤의 구두 끝을 붙잡으며 애걸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회사만 살려줘. 시키는 거 다 할게.
이서윤이 박진우의 손을 발로 가볍게 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당신이 내쫓은 건 아내뿐만 아니라 당신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어. 이제 길거리에서 비 맞으며 살아봐. 이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빠져나와 기다리고 있던 강도연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강도연이 이서윤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좀 후련해? 아직 더 무너뜨려야 할 게 남았다면 내가 끝까지 도울게. 이서윤이 강도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우리 건우를 위해서라도 완벽하게 끝낼 거야. 차 창밖으로 멀어지는 박진우의 회사를 보며 이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지옥 같았던 과거는 끝났고 찬란한 미래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놓은 덫보다 더 무서운 운명의 장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서윤은 도연의 품 안에서 잠시나마 찾아온 평화를 만끽하며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3년 전 이서윤이 시댁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던 그날 밤의 빗줄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이서윤의 머리 위로 고급 세단의 전조등 불빛이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도연이 젖은 이서윤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봐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보세요. 이서윤은 대답 대신 가느다란 신음만을 내뱉으며 강도연의 옷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강도연은 서둘러 이서윤을 안아차 뒷좌석에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강도연에게 의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강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물었습니다. 아이요? 저 여자가 임신 중이었나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8주 정도 됐네요. 그런데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 강도연은 이서윤의 사연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은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이서윤이 머무는 시골 마을 보건소에 매달 넉넉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이서윤이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갤러리 큐레이터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강도연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이서윤은 누군지 모를 후원자에게 감사하며 아이를 키우고 복수의 칼날을 갈며 세상을 향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현재로 돌아온 어느 화창한 오후입니다. 이서윤은 성운그룹 법무팀 직원들과 함께 경매법정 입구에 서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이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아, 기분이 어때? 드디어 그 집을 내 손에 넣는 날이 왔네. 이서윤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경매 공고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나 이 순간만을 위해 3년을 버텼어. 그 집 구석구석에 남은 내 눈물 자국을 이제 내 손으로 다 지워버릴 거야. 강도연이 이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손을 다 써놨어. 그 누구도 이 저택을 가로채지 못할 거야.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이서윤은 망설임 없이 높은 금액을 불렀고 결국 박진우 가문이 상징이었던 본가 저택은 이서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낙찰 소식을 전해 들은 박진우는 낡은 여관방 침대에 걸터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여관 방바닥에는
사채업자들이 던지고 간 협박장과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들이키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집이 넘어갔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당장 막아야 할 거 아니야. 비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에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성운그룹에서 이미 모든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내고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통곡했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에 수감된 최 여사는 면회온 딸 미니에게 윽박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치며 매섭게 명령했습니다. 야, 너 당장 이서윤한테 가서 빌어. 그년 돈이라도 뜯어내야 우리가 살 거 아냐. 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언니가 이제 우리 말 들어줄 것 같아? 나 백화점에서 망신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깬단 말이야. 최 여사가 눈을 부라리며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으며 외쳤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야. 가서 아이라도 뺏어와. 그러면 성운그룹에서 돈 싸들고 올 테니까. 어둠이 내린 강변공원의 벤치에 이서윤과 강도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이서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 속에는 영롱한 빛을 내뿜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이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복수 같은 건 그만하고 나랑 같이 행복해지면 안 될까? 내가 내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아니, 우리 건우의 진짜 아빠 말이야. 이서윤은 예상치 못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져 반지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너한테 너무 미안해. 나 같은 상처 있는 여자를 네가 왜 이렇게까지 아껴주는 거야? 강도연이 이서윤을 품에 꼭 안으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라서 그런 거야. 3년 전 빗속에서 널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운명이었어. 사랑해, 서윤아. 이서윤은 강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서윤은 법정관리인 자격으로 JS 식품 대표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박진우는 헝클어진 머리로 소파에 누워 있다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서윤이 책상 위에 관리인 임명장을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오늘부로 이 회사 경영권은 모두 나에게 위임됐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박진우가 이서윤의 구두 앞에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예정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이서윤이 박진우의 손을 발로 가볍게 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예정? 3년 전 빗속에서 나를 내쫓을 때 당신 입으로 그랬지? 때 끊는 여자는 필요 없으니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박진우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흐느끼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는 정말 몰랐어. 서윤아, 제발. 이서윤이 박진우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비웃듯이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 말 기억나? 당신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박진우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복도 끝까지 비명을 질렀지만 이서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서윤은 강도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건우가 달려나와 강도연의 다리에 매달리며 밝게 웃었습니다. 건우가 강도연의 품으로 쏙 들어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오늘 엄마랑 맛있는 거 먹기로 했죠? 강도연이 건우를 번쩍 안아 올리며 코를 비벼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건우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 먹으러 가자. 아빠가 다 사줄게. 이서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증오의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서윤은 결심한 듯 서재로 들어가 과거 박진우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과 기록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이서윤이 커다란 쓰레기통에 과거의 흔적들을 하나씩 던져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삭제될 거야. 한편 몰래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진우는 건물 기둥 뒤에서 이빨을 갈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건우의 얼굴을 멀리서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녀석. 보면 볼수록 나랑 너무 닮았단 말이야. 이서윤, 네가 감히 내 자식을 가로채? 박진우는 아이가 마시던 우유통과 칫솔이 든 가방을 노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우가 주머니에서 비닐봉투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뇌까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내 아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성운그룹 지분 절반은 내 거야. 박진우는 아이가 유치원 차량에 오르는 틈을 타 아이의 가방에서 칫솔을 훔쳐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이미 박진우의 모든 움직임을 폐쇄회로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보안팀에게 무전기를 들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나타났네. 칫솔에 손대자마자 바로 덮쳐서 다시는 햇빛 못 보게 만들어라. 강도연은 서윤의 갤러리 사무실에 설치된 감시 화면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서윤을 지키기 위한 강도연의 철통 보안망은 한치의 틈도 없이 박진우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이런 긴장감 속에서도 건우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지만 이서윤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무리 깊어도 다가올 아침 햇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서윤은 도연의 어깨에 기대어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성운그룹의 안주인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녀의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운그룹 본사 대강당은 아침 일찍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정계, 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천장 높이 매달린 수정 조명들이 일제히 빛을 발하며 바닥의 붉은 카펫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습니다. 행사장 사방에는 은은한 백합 향기가 감돌고 우아한 현악 사중주의 선율이 사람들의 대화 소리 사이를 부드럽게 파고들었습니다. 강도연이 턱시도 깃을 매만지며 행사장 입구에서 이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은 이서윤이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서윤이 머리에 쓴 작은 다이아몬드 왕관이 조명을 받아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강도연이 이서윤에게 손을 내밀며 환한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오늘 정말 눈부시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이서윤이 강도연의 손을 맞잡으며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내 곁에 서니까 이제야 실감이 나네. 우리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거겠지? 강도연이 이서윤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덧붙였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오늘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잊지 마. 사람들은 이서윤의 당당하고 우아한 자태에 탄성을 내뱉으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강 회장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성운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서윤 양과 내 아들 도연이의 결혼, 그리고 내 손주 건우의 3살 생일을 축하해 주십시오.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서윤이 건우를 안고 연단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서윤이 건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하객들을 향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기쁜 자리에서 꼭 밝혀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서윤이 손짓하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3년 전 박진우와 최 여사가 의사에게 돈 뭉치를 건네며 이서윤의 진단서를 조작하던 추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객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고 조롱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영상이 그 증거입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이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높이 들어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또한 저는 오늘 박진우 씨 가문의 본가 저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 저택은 이제 미혼모들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쉼터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객석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이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장하다. 네가 성운의 며느리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시각 행사장 밖 전광판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진우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박진우가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저럴 리 없어. 내 집이, 내 회사가 어떻게 저 여자 손에 넘어가. 박진우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경호원이 박진우의 가슴을 발로 밀어내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고 합니까? 당장 꺼지세요. 아니면 바로 경찰 부릅니다. 박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화려한 행사장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통곡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 잠시 풀려나 길거리를 배회하던 최 여사는 시민들의 오물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최 여사의 얼굴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천벌 받을 노인네야. 며느리를 그렇게 내쫓고 잠이 오냐? 당장 지옥으로 꺼져라. 최 여사가 옷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내며 악을 썼습니다. 이것들이 누구한테 함부로 이래. 내가 누군지 알아? JS 식품 사모님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최 여사에게 더 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 여사는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산발한 채 헛웃음을 웃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행사장 안에서는 강도연이 건우를 번쩍 안아 올리며 하객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도연이 건우의 볼에 입을 맞추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성운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누구도 우리 건우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건우가 강도연의 목을 꼭 껴안으며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사람들 진짜 많아요. 건우 기분 최고예요. 이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전 전라남도 땅끝 마을에서 홀로 아이를 품고 울던 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고픔과 고독 속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식당 일을 전전하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이제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서윤이 강도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나 정말 꿈꾸는 것 같아. 내 옆에 너랑 건우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강도연이 이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꿈 아니야. 앞으로 내 인생엔 웃을 일만 가득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비로소 가장 찬란한 햇살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파티의 절정에서 건우와 함께 춤을 추던 이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습니다. 이서윤이 건우의 얼굴을 감싸쥐며 파랗게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건우야, 건우야 왜 이래? 너 귀에서 피가 나잖아. 건우가 이서윤의 품으로 힘없이 쓰러지며 가쁜 숨을 내뱉었습니다. 건우의 하얀 셔츠 깃 위로 붉은 핏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강도연이 당황하여 건우를 받아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의사 없어요. 당장 구급차 불러. 빨리. 평화롭던 행사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고 이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건우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이서윤이 건우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건우야, 엄마 무섭게 왜 이래? 눈 좀 떠봐. 건우야. 건우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축 처지는 순간 강도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행사장 밖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그 뒤를 쫓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축하의 선율은 잔인한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 찾아온 이 비극적인 어둠 앞에서 이서윤은 신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행사장의 화려한 꽃장식들이 비바람에 꺾인 것처럼 처량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의 드레스 자락은 건우의 핏자국으로 얼룩진 채 바닥을 휩쓸며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축복의 축배는 깨진 유리 조각이 되어 이서윤의 심장을 사정없이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3년 전 그날처럼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가운 정적과 소독약 냄새만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침울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이서윤과 강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윤이 의사의 가운 소매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건우가 왜 저러는 건가요? 분명 조금 전까지 웃으며 춤을 췄단 말이에요.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뱉고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건우는 지금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희귀한 유전 질환을 앓고 있어요. 옆에서 이서윤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강도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유전 질환이라니요? 그게 정확히 무슨 말씀입니까? 의사가 차트에 적힌 복잡한 기록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병은 박진우 씨 가문의 남성들에게만 아주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발현되어 생명을 위협하죠. 이서윤이 비틀거리며 벽을 짚자 강도연이 급히 이서윤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야 해. 선생님, 치료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직 직계혈연의 골수와 특수혈청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본부장님은 혈연관계가 아니셔서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이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쥐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지옥 같은 집안의 저주가 왜 우리 건우한테까지 따라오는 거야? 강도연이 이서윤을 품에 꼭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의사가 시계를 확인하며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건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72시간 내에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신을 원망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찾아온 이 가혹한 운명이 이서윤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박진우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수수방관하듯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이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소식 들었어. 내 아들이 죽어간다며? 역시 내 핏줄이라 나 없으면 안 되는 모양이네. 이서윤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진우, 당장 건우 살려내. 내 피만 있으면 살 수 있다잖아. 당장 기증하겠다고 해. 박진우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내 피를 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 건우 친권 나한테 넘기고 내 회사랑 집 다 돌려놔. 이서윤이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박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쳐? 건우가 내 아들이라며.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박진우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아빠 대접도 안 해주는 놈을 내가 왜 살려야 하지? 성운그룹 본부장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하지 그래. 면회실 밖에서 이 대화를 지켜보던 강도연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 했으나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강도연이 유리창 너머의 박진우를 향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박진우, 너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구나. 내 손에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수술대에 올라라. 박진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뒷모습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급한 건 너희지 내가 아니야. 내일까지 답 안 주면 기회는 영영 없을 줄 알아. 이서윤은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를 제안하는 전 남편의 추악한 모습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편 최 여사는 요양병원 침대에 앉아 변호사와 은밀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욕심 가득한 눈빛으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아이가 아프다는데 이 기회에 성운그룹에서 돈 좀 뜯어낼 수 있지 않겠어?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양육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성운그룹에서도 당황할 겁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우리 쪽 협조가 절대적이니까요. 최 여사가 무릎을 탁 치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그 독한 년이 우리 집안을 망쳤으니 이제라도 보상을 받아야지. 당장 소송 서류 준비해. 최 여사는 서윤의 불행을 틈타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덕도 양심도 없는 그들의 행동은 이서윤을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이서윤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몰아쉬는 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우의 작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것을 느끼며 이서윤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건우가 힘겹게 눈을 뜨며 이서윤을 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파요. 건우 무서워요. 이서윤이 건우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건우 조금만 참자.
엄마가 우리 건우 금방 낫게 해줄게. 엄마 믿지? 이서윤은 아이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목 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들어와 건우의 혈압을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식자를 찾아야 해요. 시간이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 강도연이 창백한 얼굴로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강도연이 이서윤의 어깨를 잡으며 당황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윤아, 큰일 났어. 박진우가 구치소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납치됐대. 이서윤이 들고 있던 젖은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되물었습니다. 납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술해야 할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야. 강도연이 주먹을 꽉 쥐어 하얗게 변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도박빚 때문에 앙심을 품은 놈들이 보석으로 나온 틈을 탁 끌고 갔나 봐. 장기 적출이라도 하겠다고 협박 중이라는데 행방이 묘연해. 이서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살릴 유일한 희망인 박진우의 신체가 훼손된다면 건우의 생명도 끝이었습니다. 이서윤이 강도연의 다리를 붙잡으며 간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도연아, 제발 박진우 좀 찾아줘. 그 사람 죽으면 우리 건우도 죽어. 제발. 강도연이 이서윤을 부축해 의자에 앉히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성운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새끼 찾아올게. 너는 건우 곁을 지키고 있어. 강도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뛰쳐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서윤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병실 복도를 서성이다 결국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이서윤을 침대로 옮겼고 이서윤은 환자복을 입은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이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언론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서윤이 초점 없는 눈동자로 비서를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명 발표 준비해. 박진우가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준다고. 내 집은 내 집 다 줄 테니까 제발 나타나만 달라고 해. 비서가 안타까운 듯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서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창밖에는 3년 전 그날처럼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아이의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보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가져가세요. 이서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적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이서윤은 아이의 생명이 꺼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빗줄기를 뚫고 진우가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공장들을 샅샅이 뒤지며 질주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가고 건우의 호흡은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서윤은 다시 한번 빗속의 고독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복수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명, 그 하나만이 그녀의 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천의 어느 낡은 폐공장 단지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흙탕물을 튀기며 세단을 급정거시킨 뒤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도연이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올리며 어두운 건물 내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진우,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기어 나와라.
공장 안쪽에서 쇠 파이프를 든 험악한 인상의 남성들이 대여섯 명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성들 사이로 온몸이 밧줄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된 박진우가 짐짝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사채업자 두목이 담배 연기를 강도연의 얼굴에 뿜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성운그룹 본부장님이 이런 똥통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이 자식 장기라도 사러 오셨나? 강도연이 주머니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두목의 가슴에 던지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놈 빚내가 다 갚아줄 테니 당장 풀어줘. 시간이 없어. 1초라도 늦으면 너희 모두 이 땅바닥에 묻어버릴 거다. 두목이 수표를 확인하고 눈을 가늘게 뜨더니 박진우의 밧줄을 칼로 끊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재벌 가는 통이 크시네. 가져가쇼. 어차피 돈도 못 갚을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니까. 강도연이 바닥에 쓰러진 박진우의 덜미를 잡아채며 차가운 목소리로 뇌까렸습니다. 박진우, 똑똑히 들어. 넌 오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건우 살리는 도구로 가는 거야. 헛소리 한마디만 더하면 여기서 바로 내 숨통을 끊어놓겠다. 박진우가 붓고 터진 입술로 비굴하게 웃으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 나 없으면 아들 못 살리는 거 알잖아.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강도연이 박진우를 차 뒷좌석에 거칠게 쳐박고는 병원을 향해 광란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이서윤이 환자복 위에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헬기 소리와 함께 옥상에서 내려온 강도연이 박진우를 질질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이서윤이 박진우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도 동정심 없는 눈빛으로 다가가 외쳤습니다. 박진우, 너 정말 끝까지 추악하구나. 당장 수술실로 들어가. 건우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야. 박진우가 병원 의자에 주저앉아 옷에 묻은 핏자국을 털어내며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아, 나 죽다 살아온 사람이야. 일단 재결합 서류에 도장부터 찍어. 안 그러면 나 절대로 수술대 안 올라가. 이서윤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박진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서윤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박진우의 얼굴에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네가 그동안 회사 돈 빼돌리고 아이 버리려고 했던 증거들이야. 이거 지금 바로 경찰에 넘겨줄까? 아니면 수술실로 들어갈래? 강도연이 박진우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박진우, 선택해라. 여기서 현행범으로 잡혀가서 평생 감옥에서 썩을래? 아니면 건우 살리고 내 목숨 구걸할래? 내 인내심은 여기까지다. 박진우가 서류에 담긴 자신의 범죄 기록들을 보고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할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치워. 의료진이 달려와 박진우를 이동 침대에 싣고 수술실 안으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빨간 등이 켜지는 순간 이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도연이 이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다 됐어, 서윤아. 건우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수술실 밖의 시간은 영겁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서윤은 두 손을 모은 채 수술실 문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하얗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강도연이 따뜻한 캔 커피를 이서윤의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한 모금이라도 마셔. 너 쓰러지면 건우가 누구 보고 웃겠어. 이서윤이 커피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만약에 잘못되면 나 어떡해? 나 정말 죽어버릴 거야. 강도연이 이서윤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어. 우리 건우, 네가 어떻게 지켜온 아이인데 신이 그렇게 무심할 리가 없어. 10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수술실에 빨간 등이 꺼지고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나온 의사가 얼굴에 맺힌 땀을 닦으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이식이 아주 잘 됐어요. 아기 체질이 워낙 좋아서 금방 회복할 겁니다. 이서윤이 강도연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이서윤의 환자복을 적시고 강도연은 이서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박진우는 자신이 영웅이라도 된 듯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박진우가 옆에 선 간호사에게 물컵을 달라고 손짓하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좀 살 것 같네. 서윤이 오라고 해. 나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하지만 회복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이서윤이 아닌 정복을 입은 형사들이었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박진우의 침대 난간에 채우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박진우 씨 횡령 및 영아 유기 미수 그리고 도박빚 관련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술 끝났으니 바로 연행하겠습니다. 박진우가 당황하여 수갑을 흔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나 아들 살린 사람이야. 서윤아, 이서윤 어디 있어? 당장 나 안 구해줘? 형사가 박진우의 입을 막으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이서윤 부회장님이 직접 고소장 접수하셨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콩밥 먹는 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하시더군요. 박진우는 환자복 차림으로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며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 아래층에서는 최 여사가 구속된 아들을 만나겠다며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보안 요원의 가슴을 찌르고 외쳤습니다. 이것들이 누구 앞을 막는 거야. 내 아들 내놔. 성웅그룹 놈들이 내 아들 납치해서 피 다 뽑아갔단 말이야. 그때 이서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최 여사 앞에 차갑게 섰습니다. 이서윤이 최 여사의 지팡이를 빼서 바닥에 던지며 낮게 경고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 아들은 지금 감옥으로 갔고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저택은 이제 미혼모들 쉼터가 됐어요. 당신이 갈 곳은 이제 무료 요양원뿐입니다. 최 여사가 뒷목을 잡으며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여사가 입가에 거품을 물고 손을 떨며 이서윤을 가리키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원들에 의해 실려나갔습니다. 이서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다시 건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건우가 천천히 눈을 뜨고 이서윤을 향해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건우가 산소 마스크 안에서 벙긋거리며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서윤이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건우야.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아들 장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강도연이 이서윤의 옆에 서서 유리창에 비친 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연이 이서윤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서윤아, 우리 이제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자. 내가 너랑 건우 평생 책임질게. 이서윤은 도연의 손을 꽉 잡으며 비로소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털어냈습니다. 창밖의 비는 어느덧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병원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햇살을 받으며 아이의 얼굴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 아래
성운 아트센터의 드넓은 정원에는 색색의 꽃들이 만개의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이서윤은 이제 성운그룹의 부회장이자 세계적인 미술계의 거물로 우뚝 섰습니다. 이서윤이 단정한 흰색 정장을 입고 정원 한복판에서 열리는 미혼모 후원 전시회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이서윤의 어깨에 가벼운 가디건을 걸쳐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오늘 바람이 좀 차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하자. 이서윤이 강도연의 손을 고쳐 잡으며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나 정말 괜찮아. 저분들이 웃는 얼굴을 보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겠어. 우리가 만든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힘이 된다는 게 꿈만 같아. 강도연이 이서윤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덧붙였습니다. 네가 흘린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예쁜 꽃밭이 된 거야. 서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 위로 유치원 가방을 맨 건우가 달려와 강도연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건우가 강도연을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저 오늘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손잡고 가는 그림 그렸거든요. 강도연이 건우를 번쩍 안아 올리며 아이의 코끝을 비비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 정말 장하네. 아빠가 우리 건우 상 받은 기념으로 오늘 맛있는 거 다 사줄게. 갖고 싶은 장난감도 말만 해. 이서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을 만끽했습니다. 한편 도심 외곽에 위치한 낡은 교도소의 노역장에서는 박진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수감 번호가 적힌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채 퀭한 눈으로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교도관이 박진우의 등을 발로 툭 치며 매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 박진우.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저녁 없는 줄 알아. 박진우가 걸레를 바닥에 내던지며 쉰 목소리로 대들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JS 식품 대표였어. 이까짓 걸레질이나 하려고 태어난 줄 아느냐고. 옆에서 잡초를 뽑던 동료 수감자가 박진우의 얼굴에 흙을 뿌리며 비웃었습니다. 야, 꿈깨라. 너 이제 그냥 횡령범의 사기꾼일 뿐이야. 내 마누라는 재벌집 안주인 돼서 떵떵거린다는데 넌 참 한심하다. 박진우가 이서윤의 이름을 듣자마자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려 했지만 힘없이 주저앉아 땅바닥을 쳤습니다. 박진우가 흙먼지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통곡 섞인 목소리로 뇌까렸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면회와줘.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제발. 하지만 박진우의 애원 섞인 부르짖음은 차가운 담장 너머로 전해지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연고 없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시립 무료 요양원 별관의 구석진 병실입니다. 최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에 흔들리는 나무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몸이 마비된 최 여사는 침을 흘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최 여사의 턱 밑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또 서윤이라는 이름 쓰시는 거예요? 이 종이 다 찢어지겠어요. 이제 그만하고 약 드세요. 최 여사가 떨리는 왼손으로 볼펜을 꽉 쥐고 종이 위에 이서윤이라는 세 글자를 수백 번 더 쓰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입을 실룩거리며 간신히 소리를 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네, 내 집. 서윤아, 내 집 돌려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요양원 복도 전광판에서는 이서윤 부회장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대규모 기부를 결정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이서윤은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서윤의 얼굴을 보고는 갑자기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휠체어에서 떨어졌습니다. 최 여사가 바닥을 기며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간호사들에 의해 제지당해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자신이 쫓아냈던 며느리가 베푸는 자비로 목숨을 연명하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최 여사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이서윤은 강도연과 건우와 함께 예전 시댁 저택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과거에 음침했던 대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원과 예쁜 조명들이 설치된 쉼터가 들어섰습니다. 이서윤이 공원 한가운데 세워진 엄마의 마음 쉼터라는 표지판을 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저기 저 자리가 내가 빗속에서 가방을 던져줬던 곳이야. 그때는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말이야. 강도연이 이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지그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곳은 더 이상 아픈 장소가 아니야. 수많은 엄마가 위로받고 아이들이 웃는 가장 따뜻한 곳이 됐잖아. 네가 해낸 거야, 서윤아. 이서윤이 강도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평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고마워. 네가 내 옆에 없었다면 난 아마 그 빗속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했을 거야. 이제야 정말 과거의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건우가 공원 분수대 주변을 뛰어다니며 이서윤과 강도연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물이 반짝거려요. 너무 예뻐요. 이서윤은 아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과거 박진우와 최 여사가 남긴 상처의 흉터들이 비로소 깨끗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1년 전 찢겨나갔던 이혼 서류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이서윤이 그 조각들을 라이터 불로 하나씩 태워 재로 만들며 나지막이 독백했습니다. 박진우 씨, 당신이 준 고통 덕분에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 하지만 다시는 당신을 증오하는 일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으니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과거의 악연들이 재가 되어 사라졌고 이서윤은 그 죄를 창밖 바람에 실어보냈습니다. 강도연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이서윤의 등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서윤아, 무슨 생각해? 건우 잠들었어. 우리도 이제 좀 쉴까? 이서윤이 강도연의 팔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응, 도연아. 그냥 내일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내 인생엔 찬란한 색깔들만 가득할 것 같아서 말이야. 강도연이 이서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서윤아. 세상 끝까지 내가 내 곁을 지킬게. 우리 세 사람 영원히 행복하자. 이서윤은 강도연의 품 안에서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가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이 이서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간지렸습니다. 이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세상을 향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서윤이 거울 속의 당당한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너만의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그려봐.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거울 속의 이서윤은 더 이상 빗속에서 울던 나약한 여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서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강도연의 목소리와 건우의 잠투정 섞인 웃음소리를 들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는 가장 잔인한 파멸이 아닌 보란 듯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이서윤의 인생 2막은 그렇게 찬란한 내일의 서곡과 함께 영원히 빛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새벽의 소중함을 알 듯 이서윤의 앞날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서윤과 강도현 그리고 건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아침 산책을 나가는 뒷모습 위로 끝을 알리는 자막이 흐릅니다.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되었고 증오는 용서로 승화되었습니다. 이서윤의 위대한 승리는 그렇게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서윤이의 긴 여정을 함께하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비바람 치던 그날 밤의 절망이 눈부신 햇살로 바뀌기까지 참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나를 짓밟은 이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인생에도 가끔은 예고 없는 소나기가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거센 비가 내린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지고 하늘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무지개가 뜬다는 것을요. 오늘 서윤이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이제는 서윤이의 내일처럼 찬란한 봄날만 가득하시길 저 제머나이가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